자, 갑니다. 자, 우리가 지금 얘기한 건 어디까지? 우리가 처음에 79쪽까지 다 얘기한 거고요. 이제 뭐 할까요? 80페이지 보세요. 80. 물질과 에너지 순환이라고 돼 있어. 물질과 에너지 순환되는데 첫 번째 지구 시스템의 에너지라고 돼 있다. 자, 지구 시스템의 에너지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뭐하고 뭘로 나눠지냐면요. 지구에 영향을 주는 에너지는 첫 번째 누가 있을까? 태양. 그렇지. 태양 에너지. 태양 에너지가 지구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현상들은 나의 때문에 나타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두 번째 뭐가 있을까요? 지구 내부. 그렇지. 지구 내부 에너지라고 해요. 지구 내부 에너지는 뭐 때문에 만들어지는 거냐면 지구 내부에서 붕괴열이야. 붕괴열. 다시 말하면 자, 지구 내부 에너지는 줄 좀 줄여야 돼. 방사성 원소의 붕괴열에 의해서 생성된다라고 돼 있어. 줄 좀 줄일 거 뭐야? 태양 에너지는 이따 얘기할 거야. 그럼 뭐부터 하시라고요? 80페이지. 80페이지. 뭐 있어? 지구 내부 에너지 방사성 원소의 붕괴열에 의한 것이다 라고 줄쳐놓고요. 얘는 뭐야? 우리가 방사성 원소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우라늄 같은 경우를 대표적으로 얘기할 수 있거든. 근데 우라늄 같은 경우는요, 안정된 우라늄도 있지만 불안정한 우라늄도 있어. 근데 안정한 우라늄은 그대로 유지가 되긴 하겠지만 불안정한 우라늄이 깨져버리는 거야. 안정한 우라늄으로 바뀐다라는 얘기지. 그럼 바뀌면서 에너지를 방출할 거거든. 그럼 바뀌면서 방출된 에너지가 지구 내부 에너지라고 보는 거야. 그럼 밑에 가면 지구 내부 에너지. 자, 멘틀 대류를 일으키고 대륙이 움직이고 지진, 화산 활동 같은 지각 변동을 일으킨다. 그 다음에 외계 운동을 일으켜 지구 자기장이 형성된다. 자, 하나 주세요. 출입니다. 지진, 화산. 됐어? 지진, 화산 좀 줄 쳐놓고요. 그 다음 누구야? 지구 자기장 줄 쳐놓고요. 누구 때문이라고? 지구 내부 에너지 때문이라고. 누구 때문에? 지구 내부 에너지 때문에. 지구 내부 에너지 때문에 지진 화산 활동이 일어나고요. 지구 자기장이 형성된다고. 됐어? 두 번째, 조력 에너지는 무엇일까? 지구 내부 에너지 있으니까 조력 에너지. 조력 에너지는 뭘 보고 조력 에너지라 불러요? 밀물과 썰물을 얘기해요. 조류를 얘기해요. 조류. 얘들아, 조류와 해류가 같은 말일까 다른 말일까? 조류와 해류 달라요. 조류는 밀물과 썰물을 얘기를 해요. 밀물과 썰물. 근데 해류라고 하는 것들은 난류와 한류가 해류라고 불러. 약간 다르지? 우리가 바닷가에 놀러 갔을 때 밀물, 썰물 본 적 있지? 본 적 없어? 있어요. 동영 본 적 있잖아. 그럼 봤다라는 얘기 뭐야? 밀물, 썰물 왔다 갔다 하는 건 조류 때문인데 누구 때문에 생길까? 달과 태양의 인력 때문에 생겨요 라고 생각하시는 거고요. 중요합니다. 누구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달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누구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달의 영향을 받았다. 다시 한번 누구의 영향을 받았다? 달의 영향을 받았다. 알았니? 달의 영향을 받는 게 왜냐면 달이 더 가깝거든. 그럼 인력 때문에 생긴 게 얘야. 그래서 보면 더 밑에 조력 에너지. 달과 태양이 지구에 작용하는 인력에 의해 생기는 에너지입니다. 밀물과 썰물을 이렇게 해안 지형이 변하게 되고요. 해수면의 높이를 주기적으로 변하게 해서 해안 주변의 생태계에 영향을 준다. 됐어? 줄 좀 치고 밀물, 썰물, 그 다음에 해안 지형은 변하게 된다. 그거 좀 쳐놓고요. 나머지는 다 태양 에너지야. 나머지는 다 태양 에너지. 태양 에너지 다시 갈게요. 뭐라고 됐습니까? 지구 시스템의 에너지원 중에서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고요. 기상현상과 해류를 발생시키며 풍화와 침식작용을 일으킵니다. 식물의 광합성이 이용되어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원으로 이용되고요. 지표면에 도달하는 태양 복상 에너지량은 위도에 따라 다르며 위도에 따른 에너지 불균형은 대기와 해수의 순환을 따라 일으킨다.
3번 좀 들춰주세요. 지표면에 도달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은 위도에 따라 다르며 됐어? 위도에 따라 다르며 위도에 따른 에너지 불균형은 대기와 해수의 순환을 일으킨다. 줄 좀 펴놓고 얘들아 여기서 하나 볼게요. 자, 혹시 들어가서 태양의 고도라는 말 들어봤어요? 고도가 뭐야? 높은 높은 온도? 온도는 아니고 각도. 그러니까 도가 온도도 있지만 각도도 있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태양이 떠 있는 각도를 우리가 고도라고 얘기해. 그러니까 이건 위도가 낮을수록 고도가 높아요. 됐어요? 위도가 낮을수록 고도가 높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저위도는 태양의 고도가 높아서 태양 에너지가 몰릴까 아니면 퍼져질까? 모여 있을까 퍼져질까? 모여 있겠지. 모여 있으니까 뜨거운 거야. 그래서 태양의 고도가 높아서 에너지가 많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이해돼? 저위도는 그런데 고위도는 어때? 고위도는 태양의 고도가 낮아서 에너지가 적다가 되겠지. 됐어? 그래서 이 그림이 어떤 그림이 될 거냐면 자 이렇게 좀 그림 그려줘요. 여기가 저위도고요. 여기가 고위도예요. 그럼 태양빛이 이렇게 올 거거든요. 이렇게 오겠죠. 됐어?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야? 다시 말하면 잘 봐봐. 고도는 내가 딱 서서 태양을 바라보는 요 각도 이게 고도예요. 그럼 내가 여기 서 있으면 그냥 보면 되는 거잖아. 맞아? 그럼 당연히 어떻게 돼? 위로 올라갈수록 고도는 낮아져요. 그래서 여기서 에너지가 어떻게 돼? 많을까 적을까? 극지방이야 극지방. 적다야. 연 에너지가 어떻게 돼? 많다가 되겠지. 이해돼? 에너지 많고 에너지 적다. 그래서 이렇게 뭐가 돼? 이렇게 가지고 에너지가 이동이 되어야 돼요. 이해되셔요? 다시 한번 어디에서 어디로 에너지가 많은 데서 적은 데로 뭐가 이동한다? 에너지가 이동하는 거야. 근데 이동하는 방법은 뭐야? 두 가지입니다. 대기 대순환이라고 하는 공기의 흐름이 있고요. 해류의 순환이에요. 해류의 흐름. 바닷물과 공기가 움직여지면서 에너지를 갖고 가는 거야. 태풍도 일종의 에너지 이동하는 장치 같은 거야. 이해되셔요? 사장님 이해되니 무슨 말이지? 안 되면 다시 설명해 달라고 해야 돼? 네. 얘기하세요. 어디 막혔어? 아니 대기 뉘앙스. 대기 대순환. 글씨 못 알아보고 있으면 얘기해야 돼. 그냥 고민하지 마. 고민하는 것보다 나한테 물어보는 것이 빨라. 대기 대순환. 그러니까 대기 대순환이라고 하는 것들은 나중에 4단원에서 배울 내용이긴 해. 지구과학에서. 대기 대순환, 해류의 이동. 해류의 순환. 됐어? 에너지 이동 방법은 대기 대순환과 해류 순환이라고 불러요. 됐습니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밑에 가시면 뭐 있습니까? 자, 태양 에너지 방법 설명드렸는데 거기 그림 좀 잠깐 볼래? 제일 위에 태양 에너지가 몇 프로라고 되어 있습니까? 99.985%. 그럼 대부분 다라는 얘기죠. 두 번째, 주력 에너지가 많아요. 지구 내부 에너지가 많아요. 지구 내부 에너지가 많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어떻게 돼? 태양 에너지가 제일 많고 지구 내부 에너지, 주력 에너지가 그 다음입니다. 근데 기억하셔요. 서로
전환하지 못한다. 무슨 말이냐면 태양 에너지가 지구 내부 에너지로 변하고요. 조력 에너지가 태양 에너지로 변하지 않습니다. 에너지 전환이라는 건 가능해. 에너지 전환이라고 하는 건, 자, 에너지 전환의 예를 보면, 태양의 빛 에너지가 광합성을 통해서 무슨 에너지로 바뀔까? 포도당을 만들지. 범주가 나가야 돼. 무슨 에너지로 바뀌어? 그 화학 에너지로 바뀌는 거지. 이런 것들처럼 에너지 전환은 가능해. 태양 에너지가 화학 에너지로 바뀐 거야. 그런데 얘네들끼리는 전환이 안 된다고. 알았어? 기억하셔야 돼요. 누구끼리는? 에너지들 중에 태양 에너지, 지구 내부 에너지, 조력 에너지는 지구에 영향을 주는 에너지인데 얘들끼리는 전환이 안 된다. 됐죠? 기억해 주셔요.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자, 80페이지 보던 거 맨 밑에 가면 지구 시스템의 에너지 흐름. 지구는 구형이기 때문에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갈수록 태양의 고도가 낮아져서 단위 면적당 받는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은 적어집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지구는 위도별로 에너지 불균형이 일어난다. 그래서 적도가 뭐랬어? 에너지가 많아요, 적어요? 많죠? 고위도는 에너지가 적어요. 그래서 에너지 불균형이 일어났기 때문에 대기와 해류가 움직여지면서 에너지를 운반시켜 주는 거죠. 자, 81쪽 갑니다. 저위도 지역은 뭐랬어? 에너지 과잉이죠. 고위도 지역은 에너지 부족이죠. 저위도 지역 태양 복사 에너지 흡수량이 지구 복사 에너지 방출량보다 커요. 고위도 지역은 태양 복사 에너지 흡수량이 지구 복사 에너지 방출량보다 크니까 에너지 부족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림은 A, B, C 지역이 있는데 A가 무슨 지역? 저위도, B는 중위도, C는 고위도가 되겠죠. 대기와 해수의 순환을 통해 저위도에 남는 에너지가 고위도로 이동하여 지구는 전체적으로 에너지 평형을 이루게 됩니다까지 보시면 되죠.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네. 자, 근데 밑에 갑니다. 물의 순환과 에너지 흐름 나오는데 자, 물을 순환시키는 주요 에너지원은 태양 에너지예요. 생각해봐 얘들아. 물이 증발하려면 뭐가 필요해? 열. 열. 무슨 열? 태양열. 그러니까 그게 증발시켜서 하늘 위에서 뭐야? 구름 만들어지겠지. 나중에 비가 되거나 눈이 더 내릴 거야. 그럼 온도가 낮아야 될 거 아니야. 즉 이렇게 순환시키는 가장 큰 에너지는 누구라고? 태양 에너지. 밑에 갑니다. 물이 고체, 액체, 기체를 변할 때 에너지가 이동하고 지구 시스템을 순환하면서 기권, 수권, 직권에 영향을 준다. 줄 좀 칠 거. 에너지가 이동하고 줄 좀 쳐놓으세요. 1번 동글뱅이에 에너지가 이동한다. 줄 좀 쳐놓고요. 근데 물의 평형이라고 그랬지. 물의 순환에 의해 물이 각 권 사이를 이동하지만 각 권에서 물의 양은 일정하게 유지되어 평형을 이루고 있다. 줄 좀 쳐놓으세요. 각 권에서 물의 양은 일정하게 유지되어 평형을 이루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보셔요 얘들아. 꼭 기억하셔요. 거기서 뭐라고 되어 있나 보십니다. 자, 뭐라고 되어 있나 봅시다. 자, 이거 지금 숫자 안 외워도 돼요 얘들아. 외우지 않으셔도 돼요. 대기로 들어오는 건 얼마야? 대기로 들어오는 건. 자, 일단 바다에서 증발 얼마야? 320. 육지에서 그럼 토탈 얼마야? 바다로 뿌리는 건 얼마야? 280. 그 다음에 육지로 뿌리는 건? 96이야? 284. 284. 오케이. 그럼 얼마야 합이? 똑같이 들어오는 양과 나가는 양이 똑같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 들어오는 양과 나가는 양이 똑같다는 얘기는 어때? 평형을 이루고 있다는 얘기야. 들어오는 만큼 나가는 거야. 그 다음에 해양을 봅시다. 해양은 얼마야? 들어오는 게 강수로 왔죠. 284가 와요. 끝났어? 지표에서 바다로 오는 게 있지. 30.
얼마야? 320이죠. 맞아요? 바다에서 증발돼서 나가는 거 얼마입니까? 320이 나갔죠. 같은 거죠. 지각도 대륙 대륙. 대륙 오는 거 얼마입니까? 강수로 96이죠. 증발로 얼마 나가요? 바다로 얼마 나가요? 똑같죠. 됐어요? 다시 말하면 지구 전체에서 모래의 양은 어떻게 돼? 모래의 양은 안 변하죠. 지구 전체에서나 각 번에서 기권, 수권, 직권이야. 기권, 수권, 직권이야. 여기 각 번에서 물은 항상 평형을 이루죠. 됐어요? 내가 왜 이 얘기하냐면 안 그런 데도 있거든. 지금은 물은 이러지만 뒷페이지에 탄소 있을까? 탄소는 각 권에서 평형을 이루진 않아요. 그건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됐습니까? 일단 먼저 쓸 거 체크해 주시고 글씨 못 알아보겠으면 얘기하시고요.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얘들아 숫자를 외우는 건 아니야. 지금 숫자를 외울 필요 전혀 없어. 나중에 학교 가서 계약할 때 좀 더 외우시면 돼. 됐어? 그럼 다음 페이지 갑니다. 탄소의 순환 나죠. 탄소의 순환. 탄소의 순환 보시면요. 탄소의 존재 형태를 보면 자 82쪽입니다. 준비하세요. 탄소의 존재 형태. 탄소는 기권, 수권, 생물권의 다양한 형태를 분포하는데 기권은 뭘로 존재합니까? 이산화탄소와 메탄으로 존재해요. 두 번째 직권은 뭘로 존재합니까? 탄산, 칼슘과 석회암이에요. 직권 줄쳐놓고요. 뭐라고 쓰실 거니? 지구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탄소가 다 직권에 존재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96% 이상. 그러니까 석회암 이런 것들 다 이때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수권은 탄산이온이라서 이제 바닷물 속에 녹아있는 게 탄산이온. 거기다 이렇게 쓸까? 탄산이온 이렇게 써요. 혹은 탄산수소이온이라 불러. 이건 탄산이온. 이건 탄산. 이렇게 얘기해요. 탄산수소이온. 됐죠? 생물권은 유기물로 존재한다. 뭐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런 걸로 존재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면 또 뭐 있대요? 탄소의 순환 과정 나와있죠? 탄소는 지구 시스템의 각권 사이를 순환하며 에너지 흐름이 함께 일어난다 라고 했는데 별다른 건 없어요. 자 보세요 얘들아. 예를 들어서 광합성이라고 할래? 광합성? 거기 광합성 뭐야? 광합성은 뭐야? 대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식물이 흡수해서 광합성을 하는 거지. 맞아? 대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식물이 흡수해서 포도당을 만드는 거야. 그럼 대기는 많아질까 적어질까? 그렇지 적어지지. 근데 생물권은 많아지겠지. 평형을 이루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자 이렇게 보셔야 돼요. 얘네들 이렇게 쓰셔야 돼요.
됐어? 각 권에서는 평행을 이루지 않지만. 지구 전체에서는 평형을 이루어요. 그러니까 우주로 나가거나 우주에서 들어오는 건 없잖아. 그러니까 그 양은 유지가 돼. 탄소는. 이게 돼요? 야, 서영아. 야, 좀 전에 웃다가 왜 날 보더니 갑자기 얼굴이 딱 정색을 해. 야, 이거 서운한데? 서운한데? 아니야, 정말 안 했어. 정색 안 했어? 그럼 다행이야. 아, 나 얼마나 성취 입었다고. 자, 됐어? 자, 그 정도 보시고요. 자, 3번에 보면 그림 거기 3번에 보면 대기 중 탄소의 증가 요인은 화석 연료를 연소하거나 호흡하거나 화산 활동하거나 방출하는 경우. 대기 중 탄소 감소 요인은 광합성이나 용해 같은 경우. 얘들아, 추워지면 바닷물에 이산화탄소가 잘 녹아 들어가요. 더워지면 이산화탄소가 빠져나와. 됐어? 요거 정도 기억해 주세요. 또 밑에 질소의 순환은 지금 안 할 거고요. 83페이지 암석의 순환도 안 해도 돼. 질소의 순환은 여기 근처에 있는 학교에서 안 해. 내용을 안 해. 그러니까 그냥 지금은 안 할 거야. 됐어? 암석의 순환도 필요 없고요. 됐습니까? 자, 이제 마지막 84페이지 갑니다. 84페이지 직권의 변화라고 했습니다. 보이시죠? 직권의 변화. 화산, 마그마가 준비됐어요? 마그마가 지각을 뚫고 상승하면서 화산 분출물이 방출됩니다. 맞죠? 얘들아, 마그마가 땅 속에 있는 게 마그마야. 자, 마그마하고 용암의 차이가 뭘까? 나왔냐? 나왔냐 안 나왔냐? 비슷해. 근데 약간 다른 게 뭐냐면 마그마는 땅 속에 있는 거거든. 그런데 이게 용암과 화산가스가 섞인 거야. 약간 차이 있지? 됐어? 그러니까 맞아. 땅 속에 있는 게 마그마고 솟아 나온 게 용암이지만 마그마는 얘네들 섞여 있는 거고, 근데 용암은 거기서 기체 성분이 빠져나가고 남은 액체 성분만 얘기하는 거야. 차이 알겠어? 오늘 많이 추워? 그렇죠. 많이 추우면 틀게. 좀 틀어도 돼. 괜찮아? 충분히 얘기해. 얘기하면 다인한테 뭐지? 허락 받고 좀. 됐어? 자, 두 번째 밑에 보시면 화산 분출물이라고 되는데 화산 분출물은 화산이 분출하면서 화산가스, 화산 쇠설물, 용암 등의 물질이 분출된다. 그냥 읽어두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세히 외울 필요 전혀 없습니다. 자세히 외울 필요 전혀 없어. 그냥 그런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화산가스는 수증기, 이산화탄소, 이산화황 등의 기체고요. 줄 좀 쳐놓으세요. 수증기 이것만 줄 좀 쳐놓으세요. 수증기. 얘가 화산가스의 주요 성분이에요. 화산가스의 주요 성분은 누구라고? 수증기. 됐죠? 용암이 먼저 설명드렸고요. 화산 쇠설물이 뭔지 적혀 있어요. 화산암계, 화산역, 화산재, 화산친 다 뭐야? 다 뭐야? 돌멩이들에서 화산 가루 이런 것들로 작아지는, 입자가 작아지는 그 경우를 얘기합니다. 화산 활동의 영향은 얘네가 읽어주세요. 따로 얘기할 거 없고요. 용암의 종류 넘길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요 근처 학교에서 안 하거든. 안 할 겁니다. 근데 설명 잠깐 할까? 여기서 현무암질 용암 누구야? 현무암질 용암은 현무암질 용암은 제주도야. 제주도는 그 화산이 한라산이겠지. 한라산은 볼록해 평평해. 완만해. 볼록해 완만해. 한라산은 완만해요. 끈적끈적하지 않아. 화산이 폭발해서 마그마가. 그러니까 끈적끈적하지 않으니까 잘 퍼져나가서 넓은 거야. 그러니까 그걸 보고 순상화산이라고 그러고, 순상화산
방패를 엎어놓은 모양이야라고 얘기해. 그래서 온도가 높고 유동성이 큰 용암이다. 유동성이 크다는 얘기는 잘 흘러간다는 뜻이고요. 조용히 분출한다. 경사가 완만한 순상 화산을 형성한다. 안 외워도 돼요. 근데 대표적으로 누구라고? 제주도에 있는 한라산. 근데 유물암질 용암이다 썼죠. 온도가 높고 점성이 큰 용암으로 격렬하게 분출된다. 그럼 얘는 뭐야? 되게 끈적끈적하지. 그러니까 경사가 되게 급해. 볼로 올라와 있어. 백두산. 백두산도 비슷하게 하는데 걔는 코남이라고 부르거든. 근데 얘들 같은 게 뭐냐면 제주도에 있어. 얘도. 삼방산이라고 하는 데 있어. 제주도. 제주도 어느 쪽에 있냐면 애월 쪽을 지나서 차기도 쪽. 그러니까 제주도의 서쪽이나 서쪽 부분. 서쪽 부분에 이거 있어. 삼방산. 삼방산이라고 하는 곳이 뭐냐면 삼방산에 보면 용몰이 해안이라는 데가 있어. 제주도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용두암이 있을 것이고 제주 공항 쪽 옆에. 그럼 이쪽이 애월 쪽이고 이쪽이 차기도 쪽이거든. 그 이쪽쯤에 있어. 삼방산 쪽이. 여기가 중문 쪽이고 서귀포 쪽 이쪽이 뭐 그쪽 어디냐? 그 뭐지? 왜 높이 올라가서 보는 거 있잖아. 일출봉인가? 일단 이게 그게 뭐지? 무슨 있어? 무슨 봉 있잖아. 성산 일출봉. 여기 성산이야. 여기 정도 있어. 그러니까 이게 용몰이 한 이쪽이거든. 하멜선장이 여기로 왔다 그러지. 그러니까 되게 이뻐 바닷가가. 근데 거기 옆에 보면 삼방산이 있어. 삼방산 되게 경사가 급해. 경사가 되게 모르기 힘들어요. 안 올라가서 집 밖에서 보기만 했어. 왜? 급하잖아. 올라갔어요. 올라가 봤다고? 힘들겠지. 그 되게 급해서 그래서 나는 안 올라갔어. 왜? 딱 봤을 때 힘들어 보이잖아. 안 갔어. 대신 그 주변에서 말 타고 놀았어. 예전에 말이 되게 쌌는데 여기가 되게 경쟁 붙어가지고 말 한 바퀴 타는데 2,000원밖에 안 했거든. 지금 되게 비싸잖아. 근데 와 2,000원밖에 안 했어. 한라산 같은 데 올라가면 5,000원이면 좀 타고 그랬었는데 그랬었다고. 근데 지금 가격이 워낙 올라서 말도 지나가다 막 똥 싸는 애 있고 막 갑자기 가다가 갑자기 똥 싸. 그렇다고. 아무튼 갑시다. 아무튼 자, 그 정도 보는 거고 이제 지진 갑니다. 지층에 축적된 에너지가 방출되면서 진동이 일어납니다. 지진이 발생한 지점은 진원 바로 위에 지표면을 진앙이라고 합니다. 진원과 진원 알아주시고요. 진원이 뭐야? 지진이 발생한 곳. 진앙은 그 바로 위 지표입니다. 이게 지각이라고 생각하면 여기가 지진이 발생됐으면 여기가 뭐야? 여기가 진앙. 그 다음에 규모와 진도라는 말이 있을 거야. 규모는 지진 발생 시 방출한 에너지 총량을 보고 우리가 규모라고 불러. 근데 얘는 뭐야? 관측소와 관계없이 일정해. 어디에서 관측하든지 다 똑같다고. 우리나라에서 경주에서 지진 발생했었지. 맞아? 그걸 경주에서 측정하나 서울에서 측정하나 일본에서 측정하나 미국에서 측정하나 규모는 똑같대. 없어. 여기에 책이 없어. 근데 규모는 그런데 진도는 뭐야? 지진의 피해 정도야. 그럼 뭐에 따라 달라질까? 관측소의 위치에 따라 달라지죠. 또 하나 갑니다. 관측소의 위치에 따라 달라지고요. 누구에 가까워서?
진원에 가까울수록 진도는 커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경주 지진이 발생됐을 때 어디가 진도가 제일 컸을까? 경주가 제일 크게 흔들린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일 가까우니까 제일 클 수밖에 없죠. 이에 대해서요 진도와 규모가 뭔지는 좀 알아두는 게 좋아요. 됐죠? 됐습니까? 자, 그럼 또 갑니다. 밑에 이제 우리가 지진이 발생한 지점은 진원 바로 위에 지표는 진앙이라고 부른다. 알고 계시면 됐고요. 85쪽 갑니다. 지진파. P파, S파, L파 나와 있을 겁니다. 몰라도 돼요. 지진파가 그런 게 있어요 생각하시면 돼. 아직 안 썼어? 거기서 얘기할게. 난 다 쓴 줄 알았어. 자, 그럼 다음 페이지입니다. 85쪽 가면 P파와 S파와 L파라는 게 있죠. P파 전파 속도는 7에서 8km/s이고 진폭이 작고 뭐 그런 거야. 한번 읽어주시고 넘어가시면 돼요. S파는 어떻습니까? 전파 속도는 3에서 4km/s. P파보다 커요, 작아요? 크죠. 미안, P보다 작죠. 대신 진폭이 커요. 그러니까 피해가 크죠. 그런 거야라고 생각하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근데 L파 전파 속도는 1에서 2km/s이고 진폭이 가장 크다. 어디만 통과한다? 표면만 통과한다. 몰라도 돼요. 지진의 영향, 뭐 부정적인 영향도 있고 긍정적인 영향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별다른 거 없어요. 딱 요 끝. 됐죠? 그런데 지구가 없다. 지진대와 화산대라고 돼 있으니까 지진대와 화산대 이게 뭘까요? 지진대와 화산대 지우 갈게요. 지진대와 화산대 뭘까요? 지진대와 화산대 화산과 지진의 발생 지역은 띠 모양으로 분포합니다. 지진대와 화산대는 거의 일치하며 판의 경계를 따라 분포한다라고 되는데 잘 보세요 얘들아. 자, 일단 첫 번째 지진이 발생한 곳을 점으로 찍었어. 화산이 발생한 곳을 점으로 찍었더니 무슨 모양처럼 보여? 띠처럼 쭉 이어지죠. 이걸 지진대, 화산대라고 불러. 대자가 크다란 뜻이 아니라 왜 혁대라고 하지? 혁대. 그 허리띠를 혁대라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그 띠 이걸 보고 우리가 대라고 붙여요. 그래서 지진이 띠처럼 보여요. 지진이 발생한 지점이 띠처럼 보여요. 화산이 발생한 지역이 띠처럼 보여요. 지진대, 화산대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지진대, 화산대는 거의 보면 어떻게 돼? 위치가 거의 비슷하죠. 거의 비슷하다라는 얘기는 뭐야? 지진이 발생하는 곳, 화산이 발생하는 곳은 거의 일치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진이 발생하는 곳이 좀 더 많긴 하거든. 화산이 발생하면 무조건 100% 누가 발생해? 지진이 발생해. 왜? 봐봐. 화산이라는 얘기는 어떻게 돼? 땅을 뚫고 올라오지. 뚫었다는 얘기는 흔들림이 있다는 얘기잖아. 그럼 지진이 발생하니까 백두산 폭발하면 지진 생길 거야. 이해되세요? 두 번째 뭐가 있대요? 지진, 화산 보시면 되겠고요. 밑에 갑니다. 판구조론. 아까 전에 선생님이 요거 그렸죠. 요거 기억나요? 기억나요? 여기를 뭐라고 불렀다? 판. 밑에 여기를 보고 영양권이라고 불렀죠? 두께가 한 100km 정도였고 얘는 약 400km 정도라고 했어요. 됐죠? 그러면 지구의 표면에는 판이 크고 작은 판들이 한 10여 개 정도 있다면 한 10개 정도 있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좀 더 자세히 따지면 좀 더 많지만 우리는 이제 크게 한 10개 정도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됐죠? 밑에 겁니다. 지구의 표면은 크고 작은 10여 개의 판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판의 상대적인 운동으로 판의 경계에서 화산활동이나 지진과 같은 지각변동이 일어난다. 줄 좀 쳐놓으세요. 판의 상대적인 운동으로 판의 경계에서 화산활동이나 지진과 같은 지각변동이 일어난다. 좀 전에 봤을 때 누구야? 지진 때, 화산 때가 다 어디하고 일치한다고 썼어? 판의
경계와 일치한 다음에 왜 일치해? 왜 일치해? 판의 경계에서 멀어지기도 해요. 가까워져서 부딪히기도 하고요. 어긋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진 화산 활동이 많이 생긴다라고 보는 거야. 됐어? 자, 밑에 가면 보십니까? 자, 판의 구조 본다. 판의 구조. 판은 지각과 멘틀의 일부를 포함한 약 100km 두께의 단단한 암석권이다. 됐죠? 무슨 판과 무슨 판? 대륙판과 해양판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륙판이 두껍다, 해양판이 두껍다. 대륙판이 두껍다. 누가 밀도가 크다? 해양판이 밀도가 크다. 됐죠? 여기까지. 자, 두 번째 다음 페이지 86쪽 갑니다. 거기 나와 있을 겁니다. 대륙판 나와 있고 해양판 나와 있어요. 대륙판은 뭐랬습니까? 대륙 지각과 상부 멘틀 일부를 포함하는 판입니다. 두께 두꺼워요. 밀도는 작죠? 네. 화강암지. 해양판은 해양 지각과 상부 멘틀 일부를 포함하는 판이고요. 두께는 얇아요. 하지만 밀도는 커요. 내가 왜 이 얘기하는 거냐면 두 개가 서로 만났을 땐 서로 합쳐졌을 땐 누가 밑으로 내려간다는 얘기야. 해양판이 밑으로 내려간다는 얘기야. 대륙판은 안 내려가고요. 이해되세요? 근데 대륙판과 대륙판이 충돌하면 어떻게 할래? 솟아 올라와야죠. 두 개 밀도 비슷하니까. 아하. 이해돼? 그러니까 습곡 산맥이라는 게 만들어져요. 히말라야 산맥이 그렇게 만들어진 거거든요. 히말라야 산맥 지금 높이가 얼마야? 8,848m라고 얘기해. 근데 그 높이는 더 높아질 겁니다. 계속 부딪히고 있는 거라서. 됐어요? 네. 거기는 지진이 생길 수 있어요. 화산 생길 수는 없지만 지진은 생겨요. 근데 안데스 산맥이라고 들어봤어? 네. 안데스 산맥은 화산도 생겨요. 거기서. 판의 경계가 약간 달라. 그러니까 판과 판이 부딪히는 부딪히는 게 있는데 대륙과 대륙이 부딪히는 경우와 대륙과 해양이 부딪히는 경우가 약간 달라. 짬뚱간에 갑니다. 밑에 갑니다. 자, 판의 아래쪽 약 100에서 400km의 멘틀 물질이 부분적으로 녹아있는 연약권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연약권에서 일어난 멘틀 대류에 의해 판이 이동한다. 출중 쳐놨어요. 연약권에서 일어나는 멘틀 대류에 의해서 판이 이동한다. 그 위에 떠있는 판이 이동한다. 됐습니까? 자, 뭐라고 됐나부터 거기서 그림 나와있죠. A가 누구야? 해양판. 됐죠? A가 무슨 판? 해양판. B가 누굽니까? 연약권이 되겠죠. 여기까지 됩니까? 자, 밑에 보시면 판의 이동 속도는 어떻게 돼? 자, 줄 좀 쳐주세요. 각 판의 이동 속도가 다른데 됐어? 얘들아 봐봐. 봐봐. 판과 판의 경계가 이만큼이야. 경계야. 여기가 똑같이 속도가 이동돼서 간다고 생각해봐. 그럼 지진 화산 활동 있을까 없을까? 없겠지. 하나는 빠르고 하나 느리면 어떻게 돼? 잘 봐. 얘는 가는데 얘는 천천히 가. 그럼 어떻게 돼? 관계 넓어지겠지. 그럼 서로 멀어지는 거지. 근데 얘가 빠르고 얘가 느리면 어떻게 돼? 이렇게 갈 수밖에 없잖아. 가까워지는 거지. 서로 이렇게 어긋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동 속도와 이동 방향이 각각 달라서 지진 화산이 나타나는 거야. 이해되니? 자, 판 이동의 원동력. 판이 왜 움직인다고? 누구 때문에 움직인다고? 좀 전에 얘기했던 멘틀 대류 때문에 움직인다고. 됐습니까? 연약권의 대류라고 얘기하죠. 멘틀 대류. 됐습니까? 자, 밑에 멘틀은 아래쪽부터 가열되어 온도가 높은 부분은 밀도가 작아져서 상승한다. 상승한 멘틀은 양 옆으로 이동하다가 점차 식으면서 밀도가 커지면 하강하여 대류가 이른다. 이 과정에서 판이 이동한다라고 얘기하죠. 자, 봐봐. 밑에는 어떻게 뜨겁지? 근데 연약권은 녹아있어 안 녹아있어?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지. 양옆으로 이동하다가 그럼 온도가 높아지니까 다시 내려가겠네? 이게 움직여지지. 그럼 위에 떠있는 판은 얘 때문에 움직여지는 거야. 이렇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이해됐어? 현우 이해됐어? 오케이. 기억하시고요. 자, 87쪽. 판의 경계와 지각 변동. 자, 와튼 몇 시야 지금 정확히? 몇 시야? 33분 33분 오케이. 이거는 금방 할 수 있는데 몇 개만 지금 보시고 하실 거예요.
야그 뱀에 떨어졌더라. 뱀에 우승할 줄 알았더니. 저거 안 봐요. 안 봐? 난 보니. 아니, 그게 뭐지? 초반에 봤다가 요즘에 밀려가지고. 스트릿 걸스 파이터 2 있어. 그거 재밌어. 애들 춤 잘 추더라고. 근데 베베가 떨어질지 몰랐는데 베베가 떨어졌어. 베베 팬이었는데. 씨. 잼 리퍼블릭. 난 잼 말고 베베하고 훅이 좋았어. 후? 응. 훅도 좋잖아. 좋았어. 근데 제일 잘 주는 거는 잼. 잼이 제일 잘 준다고? 잘줄 수밖에 없죠. 왜냐면 세계에서 불러요. 우리나라 애들도 잘 추더만. 난 솔직히 이번에 떨어지려 걔들인 줄 알았어. 마네킹이가 걔네들이 떨어질 줄 알았더니. 마네킹 와킹만 하니까. 그 떨어질 줄 알았더니 안 떨어지더라고. 베베가 떨어진 건 좀 충격이었어. 나의 예상 밖이었어. 베베 팬이었는데. 자, 아무튼 간에 자, 판의 경계와 지각 변동이라고 얘기를 해요. 판의 상대적인 운동 방향에 따라 판과 판이 서로 멀어지는 발사는 경계, 줄점칠과 멀어지는 발사는 경계. 자, 판과 판이 자 서로 모여드는 수렴형 경계. 판과 판이 서로 어긋나면서 이동하는 보조는 경계. 보조는 경계 어긋난다 줄쳐놓고 됐습니까? 경계는 몇 가지로 나눠진다? 세 개로 나눠진다. 무슨 형 경계? 발사형 경계, 수렴형 경계, 보존형 경계 세 가지다. 됐습니까? 그럼 첫 번째 발사형 경계는 뭐야? 두 판이 서로 멀어지는 경계죠. 보이세요? 그러면 줄림 쳐놓으세요. 멘틀대로가 상승하는 곳이다. 봐봐. 멘틀대로가 봐봐. 올라왔어. 그럼 어떻게 돼야 돼? 더 이상 올라갈 데 없으면 양쪽으로 퍼져가야지. 올라갈 때 퍼져가야지. 올라갈 데가 없으면 그럼 위에 떠있던 것들도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럼 위에서 마그마가 솟아 올라오는 거잖아 얘들아. 솟아 올라오면 얘는 식어 안 식어? 식었으니까 새로운 지각이 생성되는 곳이야. 니네 무빙 워크 타봤어 혹시? 네. 처음에 딱 타면 어떻게 돼? 여기서 계속 만들어서 나오지. 네. 그럼 멀어지지. 얘가 발생하는 경기야. 타는 곳이. 무슨 말인지 이해돼? 어? 네. 우리가 내리는 데로 돼. 내리는 데. 내리는 곳에 가까워져 멀어져? 가까워지지. 네. 그럼 수렴형 경계. 밑으로 내려가서 없어질 거야. 오. 됐어? 자 밑에 갑니다. 멘틀대로가 상승하는 곳에서 판이 멀어진다. 상승하는 곳 줄쳐놔야 되고요. 자, 두 번째 줄에 어떻게 됩니까? 새로운 판이 생성된다. 여기다 줄 좀 치고 새로운 판이 생성된다. 밑에다 쓸 거야. 해양판. 해양판. 새로운 해양판이 생성됩니다. 새로운 해양판. 나중에 고등학교 2학년 때 지구과학 1에서 좀 더 자세히 배워요. 여기서 배우는 건 우리가 해양판이 생성됩니다까지만 배우거든요. 네. 근데 좀 더 자세한 건 대륙판도 생성돼야지. 맞아? 그럼 그거는 여기서는 안 배워. 여기서 배우진 않아요. 어디서 배워? 고등학교 2학년 때 지구과학 1에서 배워요. 밑에 화산 활동이 활발하고 판과 판이 멀어지면서 천발 지진이 활발하게 발생한다. 줄 좀 쳐주세요. 화산 활동 활발, 천발 지진 활발. 지진을 내가 설명할 거거든. 신원의 깊이에 따라서 천발 지진, 중발 지진, 신발 지진 세 가지라고 나눠져요. 천발 지진은 뭐야? 깊은 곳, 얕은 곳, 얕은 곳. 중간 깊이, 깊은 곳. 생각하시면 돼요. 됐습니까? 천발 지진부터 신발 지진까지. 됐죠? 그 다음에 밑에 보면 뭐 있습니까? 판과 판이 멀어지면서 장력이 작용하여 정단측이 나타날 수 있다. 그거 무시하세요. 그거 무시하시고 나중에 가실 건데 잘 언급 안 해서 그래요. 홍익여고는 이거 언급하긴 하는데 경성은 언급을 안 했고요. 홍익은 언급을 했어요.
나중에 갈 때 하시면 돼요. 나중에 시험 볼 때 하시면 돼요. 정단층이 뭔지 역단층이 뭔지 뭐 이런 건 나중에 그때 가시면 돼요. 지금 몰라도 되죠. 그렇죠? 자 밑에 갑니다. 자 여기선 해양판과 해양판이 멀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처음에 그림 보이세요? 해양판과 해양판이 멀어집니다. 그럼 거기서 해령 발달이라고 되죠. 해령 발달. 뭐 찾았어? 네. 그러면 멘틀 대류가 상승하고 마그마가 새로운 해양 지각을 생성하면서 해저 산맥인 해령이 발달합니다. 해저 산맥이에요. 줄 좀 쳐놓고 해령이 발달한다. 해저 산맥이 발달됩니다. 됐죠? 산맥입니다. 그러면 그 해령과 해령 사이에 V자 모양의 계곡 있죠. 계곡. 그게 열곡이라고 얘기해요. 열곡. 열곡도 발달해요. 해령에서 멀어질수록 해양지각의 나이가 많다. 얘들아 봐보래. 해양지각이 어디서 만들어진다 했어? 해령에서 만들어지죠. 해령에서 만들어지는 거야. 화산이니까. 거기서 만들었어 이제. 근데 거기서 멀어질수록 그만큼 어떻게 돼? 만든 지 오래된 거야? 최근에 만든 거야? 오래된 거지. 그러니까 해령에서 멀어질수록 나이가 많은 거고 해령에 가까울수록 나이가 적은 거야. 됐습니까? 됐습니까? 그럼 얘들아 해령이라고 하는 것 누구일 때? 해양판과 해양판이 멀어질 때 생긴다. 됐어? 해양판과 해양판이 멀어질 때 해령이 생기는 거야. 근데 대륙판과 대륙판이 멀어질 수 있지. 이건 뭘까? 열곡대가 발달돼요. 하나의 대륙판이 두 개의 대륙판을 갈라지는 부분에 V자 모양의 열곡대가 발달한다. 대표적으로 동아프리카 열곡대. 봐봐 얘들아 동아프리카 열곡대는 뭐야? 지금 현재 대륙과 대륙이지. 이게 멀어지면 바다가 생기는 거야. 홍해가 어디 있는지 알아요? 홍해? 아프리카 쪽에 있어. 그럼 걔네들은 어때? 서로 멀어지면 원래는 걔네들도 붙어 있었어. 이게 떨어져서 바다가 채워진 거야. 홍해의 크기는 아직 작거든. 시간 지나면 더 커질 거야. 그만. 됐어? 홍해의 폭이 더 넓어질 거라고. 대륙과 대륙이 멀어질 거야. 됐습니까? 열곡대의 폭이 점점 넓어지다가 결국 바닷물이 들어오면 새로운 바다가 만들어집니다. 까지 보시는 거. 이해되셔요? 네. 잠깐 쉬었다 갑시다. 수렴형 경계 좀 이따 얘기하실 거고 그냥 보조형 경계 좀 이따 얘기할 겁니다. 잠깐 쉬었다 갑니다. 내가 여기서 하나 볼 건 뭐야? 발산형 경계는 해양과 해양이 멀어지는 경우가 있고 대륙과 대륙이 멀어지는 두 가지 케이스를 니네가 생각하셔야 돼요. 오케이 여기까지 잠깐 쉬었다 갑시다. 추우면 틀어. 오 얼굴 크게 찍혔어.